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오늘도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의 윤동현, 박혜연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이 최근 개발한 건조배추로 배추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조배추는 40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배추 전체를 말린 것이라고 하는데요. 소금에 절일 필요가 없어서 간편식품 소재로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끓인 물에 30분 정도 건조배추를 담가두면요. 원래 색과 식감이 되살아난다고 하고요. 영양 성분도 신선 배추 수준으로 또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또 이 간편식품이 참 인기잖아요. 네. 이 건조 배추가요, 가볍고 부피가 작아서 운송도 편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향과 맛, 조직감 등이 좀 좋아서 즉석김치나 된장국, 각종 요리에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진청은요, 이 같은 건조용 배추 재배법과 건조 방법을 특허 출원했고요. 또 가공 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말씀해주신 새로운 식재료 이 건조 배추가요. 앞으로 배추 소비 확대와 수급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가 오늘 주목할 농산물 3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이와 사과 그리고 가지입니다. 12월 17일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반입량부터 보시죠. 과일 1,722톤, 과일과채 816톤, 일반 채소 5,116톤 들어왔습니다. 총 7,655톤 들어왔고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2,056톤 더 증가했습니다. 배추 반입 물량입니다. 359.2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243.5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115.7톤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겠습니다. 3,541원입니다. 최고가는 4,000원, 최저가는 3,2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전일 2,659원의 시세를 형성했는데 오늘 3,5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전일보다 882원 더 올랐네요. 배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11일 4,869원을 기록한 이후부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5일까지 떨어지다가요. 15일을 기점으로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가격 보겠습니다. 3,54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감자도 보시죠. 373.6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256.4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117.2톤 더 증가했습니다. 감자 대지 2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54,580원, 최고가는 56,000원, 최저가는 5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시세 54,580원입니다. 전일 55,000원대였는데요. 시세는 좀 떨어졌네요. 1,171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시죠. 12월 11일 63,500원이었는데요. 이 가격이 14일까지 계속해서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약간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 54,58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도 보시죠. 가시입니다. 13.16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16.55톤 들어왔었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3.3톤 정도 지금 줄었습니다. 반청갓 25kg 상품 기준 평균가 48,444원입니다. 최고가는 54,400원이고요. 최저가는 45,000원에 거래됐네요.
네, 전일 41,100원이었는데 오늘 48,444원으로 전일과 비교했을 때는 7,344원 더 오른 가격에 형성됐습니다. 반전과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역시나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보시다시피 좀 하락세를 나타내는 추세였고요. 14일 29,100원을 기록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 흐름 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보겠습니다. 48,444원이었습니다. 네, 버섯도 보겠습니다. 241.4톤 들어왔네요. 전일 201.4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많습니다. 4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새송이버섯 2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8,630원, 최고가는 9,500원, 최저가는 8,500원이고요. 네, 전일 8,145원이었는데 오늘 평균가 보시면 8,630원까지 올랐습니다. 전일보다 485원 상승했습니다. 새송이버섯 2kg 상품 기준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12월 11일 6,500원을 기록한 이후부터 그래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오늘 9,5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19일 5,310원을 기록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6일에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일주일 전인 10일부터는 지금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8,63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시죠. 새송이버섯 충남 천안시가 7,871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북 김천시 7,222원이었고요. 경북 상주시 6,92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상주시가 11,000원을 기록하면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충주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8,31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오이입니다. 오이의 경매 시황 함께 살펴보시죠. 오이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이 오늘 216톤 들어왔네요. 전일 같은 경우 116.4톤 들어왔었는데요. 전일보다 99.64톤 더 증가했습니다.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 평균가 59,44원입니다. 최고가는 57,000원, 최저가는 46,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전일 49,000원대였는데 오늘 5만 원까지 시세는 올랐습니다. 전일보다 1,366원 더 상승했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그래프로 보시죠. 12월 11일 45,000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 가격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내다가 13일 날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4일 기준으로 다시 상승세를 탔고요. 15일 같은 경우 58,000원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000원 정도 빠지면서 57,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19일부터 보시다시피 11월 28일 말까지는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12월 초반부터는 다시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인 10일 이후부터는 지금 다시 상승세입니다. 오늘 59,944원입니다. 산지별로도 보겠습니다. 백다다기 오이고요. 경북 상주시가 38,625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남 고흥군도 보시죠. 45,645원이네요. 경기 안성시 43,63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7만 원에 낙찰됐고요. 공주시가 또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네요. 47,39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채소 오이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가락동에서 맞이하게 됐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 옆에는요. 지금 많은 오이들이 이렇게 반입이 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 이천, 전남, 구례 꽤 많은 양의 지금 오이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평소보다는 월요일 치고는 좀 작은 양인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뭘 좀 열심히 적고 계세요? 잠깐 인사 좀 할게요. 네, 뭐 적고 계셨어요? 지금 경매 있다 진행해야 돼서 원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때요? 좀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계속 반입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오이 경매 전인데 지금 월요일장 좀 반입은 어떤 것 같아요, 양이요? 지금 겨울이 되면서 좀 발입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린 경매사님이세요? 경매사는 아니고 지금 이제 경매사 데려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꿈이? 경매사입니다. 꿈이 경매사님 2019년 경매사님으로 좀 만나기를 제가 또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록 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파이팅. 네, 세네 개. 자, 그렇다면 진짜 우리 오이 경매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경매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지금 보니까요, 사실 월요일은 좀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좀 평소보다는 좀 물량이 적어요. 반입된 게. 예. 오이는 이제 요즘에 날씨가 계속 춥고 구름 낀 날이 많다 보니까 반입량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요, 저는 올 여름을 정말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오이였어요. 네. 예, 오이 냉채 너무 더우니까 입맛이 없어가지고 오이 냉채 그냥 밥을 뚝딱뚝딱 말아 먹었는데 아무래도 날이 추워지면서 좀 어떤가요? 좀 소비가 좀 잘 안 되는 게 사실인 거죠? 네,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찬바람이 불면은 소비가 둔화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네네. 그 여름철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오이 냉채라든가 소박이 또 냉면에도 좀 많이 들어가고 소비가 이제 다양한 반면에 겨울에는 좀 아무래도 소비가 좀 덜 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아니 소비가 덜 돼서 그런가 우리 경매사님 좀 힘이 좀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만큼 또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사실 오이 소박이에요. 네. 내 입맛 없을 때 이 오이 소박이 하나만 있어도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뭐 오늘 평소보다 좀 적다 얘기는 했지만 오늘 들어온 양이 어느 정도인지 뭐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가락시장 전체 반입 물량은 216톤 들어왔고요. 이는 지난주보다는 42톤 감소했고 작년보다는 86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와, 작년 대비 한 86톤 정도 감소했다면 꽤 많은 이제 감소량인데 네. 이유가 뭔가요, 경비사님? 네, 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계속 날씨가 기후가 이제 계속 춥고 또 계속 눈 오면서 구름이 낀 날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량이 좀 일시적으로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날씨가 좀 풀리고 그러면 또 양은 늘어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영이 좀 늘어나야죠. 사실 소비도 줄고 반영도 좀 줄고 좀 마음이 좀 안 좋은데요. 오늘 그러면 반영이 줄었다는 건 좀 가격은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 경락가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나요? 네, 백오이 같은 경우는 18kg 기준에 해가지고 5만에서 6만 원대, 좋은 것은 6만 원 초중반 나오고 있고요. 치청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좋은 거는 2만 원대 후반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지금 이제 특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 6만 원대 형성이면은 네. 작년 대비 한 만 원 가까이 상승한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백오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한 만 원 정도, 만 원에서 12,000원 정도 상승해 있는 네. 상태입니다. 좀 뭐 반영이 줄어든 만큼 가격은 좀 좋은 가격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뭐니 해도 좋은 가격을 받으려면 사실 좋은 품질의 오이들을 또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됩니다. 예, 예. 오늘 오이 준비해 오셨나요? 예. 네. 아유, 좀 높이 보여주시면요. 오늘 좀 품질 한번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예, 백오이 같은 경우는 길이가 한 23에서 25cm 정도, 그리고 이제 이게 고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보면 일자로 이 쪽 뻗은 오이가 좋은 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뻗은 오이. 예. 이게 딱 봐도 그냥 빛깔이 너무나 좋고요. 근데 네. 크기가 한 이렇게 일정한 요 정도 길이를 좀 맞춰줘야 되나 봐요. 네, 이거보다 약간 좀 짧아도 괜찮은데 보통 길이가 한 이 정도 길이가 최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사실요 오이 소비가 줄었다 할 때는요 또 오이를 좀 먹고 싶게 만드는 건 꼭 아삭한 그 오이 소리잖아요. 예, 네. 겸사님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삭 한번 똑 해서 아, 예. 똑 예. 한번 아삭. 이 소리입니다. 예. 날이 춥다고요. 사실 뭐 우리 집은 따뜻하잖아요. 네, 예, 이렇게 아삭아삭한 식감 좋은 우리 소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경미사님이 지금 아삭아삭 맛이 어때요? 정말 오이 향이 너무나 좋은 게요. 향이 네,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오이가 좀 추위에 좀 약하다고 해서 걱정인데요. 출하 시에 우리가 좀 가장 좀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예, 작년 같은 경우도 한파로 인해서 일부 오이가 냉해를 입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하실 때 운송 중에 냉해 입지 않도록 신문지 등으로 좀 보온을 잘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지금 뭐 입안에 오이를 가득 머금고 계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말 그대로요. 지금 뭐 오이가 소비도 좀 둔화된 상황이고 반년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오이 좀 한 말로 갈수록 좀 기대를 살짝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반량은요. 예, 날씨가 풀리면 좀 늘어날 겁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가락동에서 오이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5월 반입량이 꽤 많이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요, 요 아삭아삭한 오이, 사실 오이 소박이 우리 밥 반찬에 이것만한 게 없잖아요. 좀 소비 잘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도 좀 오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락동에서 오이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고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로 찾아뵐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최근 날씨는 춥지만 오이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네. 이경화 팜캐스터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채소인 오이에 대해서 저희는 심층적으로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협품목연합부의 서울수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12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에 주로 어떤 품종의 오이가 출하되는지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백다다기 오이가 70% 점유하고 있고요. 치청 네. 오이가 30% 정도 됩니다. 그럼 오이 중에 10개 중에 7개는 백다다기 오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백다다기 오이의 출하량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경기권과 충청권에서 여름철 폭염과 10월 저온의 여파가 지속돼서 작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경북 상주에서 생육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권 일부 농가에서는 바이러스 피해와 생육 부진으로 출하를 조기 종료한 농가도 있습니다. 네. 출하량은 전년 동기보다 한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황 상태도 그렇고 생육 부진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힘든 시간인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가격이 좀 올랐으니까 그나마 좀 위로가 그래도 되죠. 다행인 건가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어쨌든 이 백다다기 오이 출하량 감소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반입량과 시세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올랐다고 보면 되나요? 네, 12월 일평균 반입량은 121톤 정도로 전년 동기 130톤에 비해서 네. 다소 감소한 물량이고요. 시세는 12월 초 기온 하락으로 인한 매기 부진과 대형 유통업체 행사 종료로 상품 기준 3만 원까지 떨어졌었지만 지난주에는 반입 물량 감소로 인해서 5만 원 선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백다다기 오이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겠군요. 네. 그러면 이번 12월 백다다기 오이가 아니라 취청 오이의 출하량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취청은 12월에 전남 순천에서 재배 면적이 좀 확대되었고요. 예. 여수에서 취청 오이로 작목 전환이 됐기 때문에 산지 출하량은 약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취청 오이의 작황 상태는 좀 어떤 편인가요? 12월 초까지는 흐린 네. 날씨가 좀 많아서 작황이 부진했었는데요. 12월 중순 들어서 생육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단수도 조금씩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12월 중순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12월 취청 오이의 반입량과 시세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일평균 반입량이 약 52톤 정도 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는 57톤에 비해서 약간 감소한 수치입니다. 시세는 작년보다 2,000원 정도 하락한 24,000원 수준인데요. 또 중품은 19,000원 선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 국립종자원에서 2018년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을 개최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올해 대통령상을 받은 오이 품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일단은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회는 국립종자원에서 주최하는 우리나라 종자산업 최고 권위의 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200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54개 품종이 이제 출품이 돼서 심사 결과 8개 품종이 우수 품종으로 선정되어서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대통령상 5위 품종인 베테랑이 수상했는데요. 네. 고온기에 기형과 발생이 적고요. 또 수확량이 30% 이상 향상되어서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재배 면적도 424헥타르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름 베테랑부터 확 느낌이 오는데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2018년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는 주인공. MBS 대표 프로그램이라면 만나봐야겠죠? 그렇죠. 네, 직접 저희가 전화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겠고요. 예. 자기 소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베테랑 오이 품종을 육성한 정병량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이라고 하면요, 취청 오이도 있고요. 또 백다다기 계통도 있잖아요. 예. 네, 이번에 이 대통령상을 받은 오이 품종 어떤 계통인 건가요? 백다다기 오이 품종은 백다다기 계통입니다. 백다다기 계통 중에서 네. 베테랑 오이는 극고온기, 폭염이나 폭우에서 불량과 발생이 많은데 이 품종은 불량과 발생이 되고 수량이 많고 상품성이 좋아서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는 품종입니다.
특히 고온기 억제작행에서 네. 캠용이 가능해 농약 잔류가 적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도 봤는데 이 캡 같은 걸 씌워서 오이를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네. 비닐을 씌워서 재배하는 인큐 애호박은 제가 좀 들어봤는데 오이는 좀 생경하거든요. 캡을 씌울 수 있게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인큐 애호박은 비닐을 씌우지만 베트남 오이는 베트남 오이는 플라스틱 소재의 캡이 가능하게 만든 품종입니다. 예. 예. 고온기 억제 재배용 품종에서는 캡을 씌워서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 없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캡을 씌워 재배하게 되면 불량가 발생이 적어가지고 생산자하고 소비자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아, 네. 네. 거기에다가 캡을 씌우면 농약이 묻지 않아가지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까지도 담겨 있는 건데, 근데 이 베테랑 품종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기존 백다리 품종이 고온에 매우 약하고 착가율이 낮고 기형가 발생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또한 날씨가 너무 덥고 하면 네. 색깔이 퇴색돼 가지고 소비자들이 좀 기호도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베테랑 품종을 연구 개발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올해 고온 때문에 오이의 곤봉가가 많이 생산된 한 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말씀해주신 이 베테랑 품종을 재배한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테랑 품종은 기존 품종에 비해서 착가율이 높고 기형가 발생이 낮은 품종입니다. 예. 네, 그래서 환경 적응성이 높다 보니 올해도 베테랑 품종을 재배한 농가에서는 고품질 오이를 생산했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비 품종에 비해서 15kg 안박스당 3만이 대비 품종이 3만 원이라면 베테랑 품종을 심은 농가에서는 5만 원대를 형성했고 상품률도 대비종 품종 60%면 베테랑 품종은 8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베테랑이라고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 품종도 베테랑이 되고 생산자도 베테랑이 되고 소비자 모두가 베테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뭐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호도도 그러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농가 선호도도요. 네, 베테랑 품종을 출시하고 나서 고온기 억제 작행에서 한 70-80% 정도가 재배가 되고 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준비해둔 종자가 다 나갈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예. 이 오이 품종하면 정말 이 베테랑이 오늘부터라도 딱 떠오를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다른 품종 개발까지도 좀 확실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가지고 계신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국내용으로는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고품질 내변계이면서 잘 아시다시피 숙취 해소나 미백 효과, 항산화 효과 성분이 들어간 기능성 물질을 개발할 계획이고 네. 수출용으로는 피클이나 슬라이스용 품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하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고품질의 오이 생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또 베테랑 품종 같은 신품종 개발이 활성화돼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을 텐데요. 네. 반가운 소식 하나 더 있네요. 이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요.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 오이를 활용해서 가공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가공품입니까? 네, 오이는 주로 생으로 먹거나 또는 오이지나 오이 소박이 등으로 이렇게 만들어 먹고 있는데요. 예.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수급 상황에 따라 좀 가격 등락폭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가공품 개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에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오이 스프레드와 오이 라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정말요? 네. 네, 오이 스프레드는 그 빵이나 과자에 잼 대신에 이렇게 발라 먹으면 오이 고유의 풍미와 식감을 느낄 수 있고 오이 라떼는 우유에 녹여서 바로 마실 수 있도록 그 분말 형태로 만든 가공품으로 저장성이 약한 오이의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라떼, 스프레드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네, 저도 한번 꼭 맛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점들이 오이 소비 촉진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네.
아무튼 뭐 지금 또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근데 한 가지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농가들의 유류비 부담 때문에 정식 시기와 지금 정식 면적에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역별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경기도 안성에서 좀 유류비 부담 때문에 정식이 늦춰져서 네. 출하량이 좀 감소했고요. 충남 공주와 아산의 일부 농가들이 정식을 내년 2월로 좀 늦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오이 반입량이나 시세는 좀 어떨까요? 영향을 미칠까요? 12월 중순까지는 네. 상주 지역 출하 물량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세에서 약보합세로 전망되고요. 네. 하순에는 반입량 감소와 또 외식 수요가 좀 연말에 증가하기 때문에 시세는 4만 원에서 4만 4천 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만 원에서 4만 4천 원 정도 네.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 오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락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반입물량 살펴볼 품목은 토마토입니다. 133.1톤 들어왔고요. 전일은 100톤 조금 상회하면서 들어왔습니다. 비교해보면 전일보다 32톤 정도 더 반입이 됐습니다. 대추방울토마토 3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3,637원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15,000원입니다. 전일은 14,000원대 시세였는데요. 오늘 평균가는 13,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584원 떨어졌습니다. 대추방울토마토 최근 일주일 평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봤을 때 12,000원대 시세를 웃돌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가보면 14,000원대 시세를 웃돌고 있는데요.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시세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오늘은 13,000원대에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30일로 보겠습니다. 12월 초, 12월 3일에 11,000원대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월 17일 오늘은 13,63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기 평택시는 11,803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전남 담양구는 12,584원, 충남 공주시는 13,53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경기 평택시는 12,794원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감을 살펴보겠습니다. 55.2톤 오늘 들어왔고요. 전일은 43.82톤 반입이 됐습니다. 전일보다 11.4톤 더 반입됐습니다. 감 중에 대봉시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1,206원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12,000원, 최저가는 만원입니다. 전일은 만원대 시세였고요. 오늘 평균가는 11,000원을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395원 올랐습니다. 감 대봉시 최근 일주일 평균가 그래프로 만나보겠습니다. 12월 13일에 1,202원, 이 기간 놓고 봤을 때 가장 낮은 시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줄곧 만원대 조금 웃도는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 가보면 오늘 11,000원대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최근 30일 평균가인데요. 12월 6일 보면 12,720원 기록하면서 최근 30일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금액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만원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오르면서 11,000원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감 대봉시 전남 영암구는 9,823원입니다. 다음 전남 나주시는 8,712원 기록했고요. 전북 정읍시는 12,39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정읍시가 14,000원 기록하면서 최고가 중에 가장 높은 시세를 보였고요. 12,395원의 평균가 역시 정읍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감귤입니다. 감귤은 오늘 719.3톤 들어왔습니다. 전일은 614.4톤이 반입이 됐었는데요. 비교해보면 전일보다 104.9톤 증가한 반입 물량입니다. 감귤 중에 운주 품종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9,887원입니다. 전일은 만원대 시세를 밑돌고 있는데요. 오늘 평균가 역시 비슷합니다. 9,8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는 18원 소폭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14일까지 만원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음 날 9,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만원대를 밑돌다가 이후에 비슷한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월 17일 오늘도 9,000원대 시세 9,88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30일 평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6일 가보면 9,272원 기록하면서 이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시세였는데요. 이후에도 9,000원대 시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약간의 오름세가 있었습니다. 9,887원에 오늘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로 지펴보는 감귤 온주입니다. 제주시 7,995원에 거래됐습니다. 감귤 온주 제주 서귀포시는 8,043원에 거래가 됐고요. 제주도는 5,839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어서 딸기 중에 서량 품종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3,731원입니다. 전일은 15,000원대 시세였고요. 오늘 평균가는 13,0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1,660원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수박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8,88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일은 38,006원을 기록했다면 오늘 평균가는 38,88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78원 소폭 전일 대비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과일인 사과에 대해서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사과는 오늘 369.3톤 반입이 됐습니다. 전일은 55.58톤 들어왔는데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313.7톤 증가한 반입 물량입니다. 사과 중에 부사 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3,714원입니다. 전일은 2만 원대 시세 오늘 평균가는 비교적 많이 올랐습니다. 33,714원입니다. 전일 대비 13,248원 상승했습니다. 사과 부사 최근 일주일 평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보면 나름의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월 14일, 15일까지 갑자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만 원대 시세를 보이다가 16일까지 이어졌고요. 다시 16일 어제부터 오늘까지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33,000원대 거래가 됐습니다. 범위를 확장해서 최근 30일로 보겠습니다. 12월 3일, 12월 초에는 3만 원대 시세를 웃돌았는데요.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33,000원대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청송군이 25,316원을 기록했습니다. 충북 충주시는 22,110원입니다. 경북 안동시는 24,559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체별로 보겠습니다. 청송군이 75,000원으로 최고가 중에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에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25,31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과일인 사과, 경매시황,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짚어줄 텐데요. 국내 1호 팜캐스터인 이경화 팜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이경화 캐스터. 네,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가락동에서 살펴볼 오늘의 과일, 예쁜 과일의 대명사 사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과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경매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아니 정말 사과를 너무나 많이 드셔서일까요? 제가 보면 볼수록 우리 경매사님 정말 멋쟁이가 되셨어요. 아니 처음 나오실 때는 이렇게 좀 시커멓고 칙칙한 색깔 입고 나오시더니 감독님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가락동에 체크 바지가 경매사님 한 분이에요. 지금 야 베스트 드레스 한번 쫙, 야 요 정도 한번 돌아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방송을 위해서 좀 따로 준비하신 거예요? 뭐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우 예쁜 과일 사실 사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일 바로 사과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매사님 또 많이 좀 바쁘신 걸로 알고 계신데 사실 뭐 잠옷을 못 주무시고 또 나와 주신 거죠? 예. 잤잖아요. 자, 근데 제가 걱정이 올해 이렇게 사과들을 보면은요, 유난히 좀 이렇게 대과보다는 소가 비중이 많아요. 사과가 좀 유난히 좀 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 오늘 들어온 좀 품질 좀 어때요? 예, 그 소가가 많은 거는 올 여름에 그 특히 7월, 8월 달에 폭염과 가뭄 이래 가지고 사과 생육이 워낙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소가가 많고요. 지금 입고되는 품위를 보면은 미색가하고 엄지가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럼 품질로
평가로 좀 치자면은 그럼 지금 한 중상 정도? 중상 정도 평가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맛은 여전히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맛있는 사과 좀 크기는 조금 적어서 좀 아쉽지만요. 이게 다 우리 또 대명절을 앞두고 그 큼직큼직한 좀 대관을 좀 명절을 위해서 좀 빼놓고 지금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이 좀 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봤을 때는 120주 정도가 입고가 되었고요. 저희 농협건판장 같은 경우는 40톤 정도 입고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면은 한 25%에서 30% 정도가 감소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25% 감소. 이렇게 감소를 보이는 게 좀 작황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이유였던 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폭염과 가뭄 이래가지고 그 낙가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품위도 저하되면서 소가도 많고 그래서 그 이제 실제 물량은 그렇게 25%에서 30% 정도가 감소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반량이 좀 감소가 됐기 때문에 경락가 살짝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가격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우수 품위 사과를 기준으로 보면 10kg 30내가 35,000원에서 45,000원 정도가 많이 형성되고 있고요. 평균적인 단가로서는 2만 원대 중반. 이러는데 예전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가 비싼 쪽으로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이제 뭐 특품 이제 가장 좋은 품위보다는 좀 소비자들 많이 찾는 정도 가격대는 한 2만 원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나요? 2만 원대 중반으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네. 지금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주출하 지역의 사과는 어디서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다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가락시장에 주로 출하되는 지역은 청송, 안동, 영주 쪽에서 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청송 같은 경우에 이제 사과를 따로 직접 이제 현장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와, 일교차가 확실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청송 사과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좀 높은 가격을 받는 지역이 지금 청송 쪽인가요, 그럼요? 지금 가락시장 내에서는 청송 사과가 최고의 경락가 형성되고 있고 어느 청가든지 간에 청송 지역 사과가 최고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과일은 이렇게 좀 일교차가 뚜렷이 보이는 곳이 당도가 더 높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사실 겨울 과일 지금 가장 또 소비가 많이 되는 게 우리 감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다음 어떻게 사과가 차지하고 있나요? 소비 좀 어때요, 요즘요? 지금 11월 달 김장철하고 똑같이 우리가 소매가 많이 둔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사과 소비는 11월 중순부터 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뭐 지금은 약간 좀 주춤한 모습 보이지만은 조금 한 1월 정도 되면은 좀 사과 소비가 다시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1월 달에는 이제 저희들이 구정 대목이 있어가지고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고 또 2월 달도 꾸준하게 이렇게 사과는 연중 꾸준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걱정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과에 대한 경매 상황 너무나 잘 짚어주셨고요. 이쁜 사과 화면 하면서 딱 보여주세요. 네, 사과 좀 많이 드세요. 한번 홍보. 하나, 둘, 셋. 사과 많이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가락동에서 사과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뭐 감귤과 딸기에 밀려서 약간 소비가 좀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요. 경매사님 전달해 주신 만큼 연중 꾸준히 소비되는 게 또 우리 대표 사과 아니겠습니까? 힘내시기 바라고요. 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시 팀장과 오늘의 과일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 사과 가격,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부사 10kg 상품 기준 경락 가격이 28,000원에서 31,000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가격 25,000원보다 12%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나 저장량, 또 출하량이 모두 감소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네. 생산량이나 저장량, 출하량이 일제히 감소한 그 이유는 이번 12월 어디 있을까요? 네, 아까쯤에 경매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4월 개화기 저온 피해, 또 8월에는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또 일소 피해가 있었고 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예. 태풍 콩네이의 영향으로 인한 낙과 피해도 한 부분입니다. 네. 사과 출하량은 12월에 전년보다 13% 감소한 37,000톤 정도 수준이 될 것이며 작년보다 시세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이번 달 사과 품질은 괜찮은 건가요? 네, 색택이나 당도는
지난해보다 좋은 편인데요. 또 크기는 약간 작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내년 사과 재배 면적은 좀 지역별로 어떻게 추정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사과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는데요. 네. 영남이 한 71%, 충청권이 17%, 호남권이 9% 정도 재배되고 있는데요. 네네. 내년에는 영남, 충청, 호남 지역에서 각각 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경기 강원권에서는 조금 소폭 1.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네요. 자, 저희가 아까 5위로 이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주인공하고 전화 연결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요, 이 사과로 국내 품종 품질 평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곳이 있다고 해서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수상 축하드리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남원에서 사과 키우고 있는 청년농부 윤준입니다. 예. 네, 뭐 지금 청년 농부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농사를 지으신 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제가 13년도부터 짓기 시작했거든요. 2013년도요? 네네. 그럼 죄송한데 혹시 나이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제 나이가 지금 28살입니다. 28살이요? 20대 초부터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요.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고도 제가 들었는데 그야말로 젊은 농부인데 벌써 굵직한 결과물이 생겼습니다. 국내 품종 품질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어떤 품종으로 수상을 하셨는지 또 수상 소감도 젊은 농부로서 좀 들려주시죠. 네. 재배가 까다로워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품종이기도 한 가몽이라는 품종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예. 네. 재배 경력이 많으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받을 줄 몰랐는데 지금 좀 얼떨떨합니다. 그래도 뭔가 재배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가몽은 저희 방송에서도 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던 그렇죠. 품종이거든요. 네네. 자, 올해 좀 사과 잘 키웠다 이런 보상을 받는 느낌이셨을 것 같은데 저희에게 좀 그 비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물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는 2, 3일 간격을 두고 물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얼떨떨한 목소리에서도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 가몽 품종처럼 국내 육성 품종이 사실 소비자들에게 아직 크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몽 품종뿐만 아니라 아리수 품종도 재배하신다고 또 추가적으로 들었는데요. 이런 국내 육성 품종을 재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과원은 현재 가몽뿐만 아니라 아리수 품종도 재배하고 있는데요. 네. 도매 시장 출하가 아닌 직거래와 체험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크기나 모양이 예쁜 사과보다 맛을 더 중요시 여겨서 국내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국내 육성 품종을 하는데 좀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힘드세요?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가몽 품종은 고두병이라는 병이 있어서 재배가 까다롭고요. 네. 아리수 품종은 소비 기간이 짧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두병이나 또 소비 기간이 짧은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군요. 그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좀 즉각적인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의 실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 체험 농장을 통해서 한번 오셨던 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을 모시고 오면서 입소문으로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좋은 반응이네요. 그러니까요. 뭐 네. 직접 이렇게 국내 품종의 맛 좋은 사과를 또 맛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좀 어떤 국내 육성 품종을 재배할 계획인지 이 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내년에도 똑같이 10월 달에 수확하는 가몽으로 체험 농장을 할 예정이고요. 네. 추석 전에 나오는 아리수도 체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국내 육성 품종도 많은 사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만큼 품종이 많이 재배돼서 소비자들에게도 더욱더 사랑받고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농촌진흥청이요, 이 국내에서 육성한 채소와 과일, 새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도매시장 유통 전문가를 대상으로 3년간 시장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과에는 어떤 품종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팀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좀 좋은 평가가 있었을까요? 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여름사과 품종인 서머킹은
시장에서 일본 사과 품종인 스가루 아오리보다 과즙이 많고 당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예. 주산지 농가를 조직화하고 또 도매시장 유통 관계자와 잘 연결해서 작년에는 66톤, 금년에는 292톤이 판매된 품종입니다. 또 당도가 높고 색깔이 좋은 추석용 사과 품종의 아리수 역시 네. 소매점과 계약 거래를 잘 연결해서 작년 37톤, 금년에는 56톤이 판매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정할 때 어떤 점을 좀 고려해서 평가를 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은 품종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네, 유통 전문가들이 꼽은 품질 선호도는 역시 당도가 1순위고요. 네. 그다음은 이제 경도입니다. 당도, 경도. 또 크기와 모양 등도 중요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유통 부분에서는 품질이 고르고 일정 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며 간편하게 먹기 좋은 품종을 선호하는데요. 선별을 강화해서 균일한 품질로 일정 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되고요. 네. 중소가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품종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시장성이 좋은 신품종은 주산지 농가와 연결해 좋은 가격에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네. 마케팅이나 팔로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 연결이 종료되자마자 계속해서 품종 이야기로 쭉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렇다면 소비지 특색에 따른 이제 홍보 평가 계획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 소비 상황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요즘 사과즙처럼 사과 가공품이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사과 가공 비중은 전체 생산량의 약 10% 정도인 5만 8천 톤 수준으로 예. 비중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인데요. 네. 우리나라 사과 소비가 생과 형태로 주로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좀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데요. 뭐 사과 주스라든지 식초, 술, 칩, 뭐 국수, 한과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품이 개발되고 있고 예. 또 그래서 가공용 사과 비중은 조금씩 점차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요. 회식 자리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네, 팀장님도 네. 많으시죠? 네. 네. 근데 이 사과가요, 간 건강에 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사과에는 플라보노이드 네.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간 해독 작용을 하고 또 담즙 생산에 자극을 주어서 껍질에는 또 지방간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그렇군요. 술 자주 드시는 분한테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꼭 챙겨 드세요, 두 분. 네. 챙겨 먹어야죠. 네. 껍질째 먹어야 더 좋다고 합니다. 껍질째. 껍질째. 네.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팀장님께서도 이 사과가 간에 좋다는 얘기 나오니까 질문이 끝나기 전에 바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이 껍질째 먹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 건강에 좋은 사과 연말 모임 많을 테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껍질째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 사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각 7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생방송 가락동 365 이어지는 순서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 살펴볼 품목은 가지입니다. 가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지 오늘 42.07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28.3톤 들어왔었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는 13.77톤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가지 8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33,351원입니다. 최고가는 34,500원, 최저가는 33,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전일 3만 원대 시세였는데 오늘 33,000원대까지 시세는 상승했습니다. 3,096원 더 올랐습니다. 네, 가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12월 11일 23,494원이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상승세를 타다가 그래프를 보시면 13일 이후부터 약간 주춤하는 듯 보이지만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세는 더 올랐습니다. 오늘 33,35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보시죠. 역시나 최근 30일 동안의 흐름 상승세입니다. 11월 23일 18,711원을 기록한 이후부터 오름세 계속 나타내면서 33,351원 오늘의 가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가지 경기 여주시가 22,805원을 기록했고요. 광주 광산구 26,124원에 낙찰됐습니다. 경기 안성시도 보겠습니다. 31,108원에 낙찰됐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가 34,5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 안성시가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31,108원에 낙찰됐습니다. 가지의 경매 시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집중할 작물 가지인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12월 가지 반입량과 가격이 지난해 비해서 좀 어땠습니까? 네, 현재까지 일평균 36톤 정도로 반입되고 있는데 예. 지난해 31톤에 비해서 다소 많지만 가격은 8kg 상품 기준으로 2만 원대 중후반으로 형성되고 있어서 네. 가격은 괜찮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 가지 어느 지역에서 주로 출하가 되고 있나요? 가지 주산지는 전국적 연중으로 보면은 네. 역시 경기도 여주가 제일 여주. 많이 생산되는데요. 최고가 중에서도 가장 높았더라고요. 네, 겨울철은 이제 밀양하고 경기도 여주가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경남 진주나 전남 광주에서도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본다면 모든 농가가 올 한 해 좀 기상 문제로 좀 영향이 있었잖아요. 네네. 현재 그렇다면 이 가지의 품질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올해 여름철 폭염 영향으로 토양 상태가 좋지 않아 품질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는데요. 산지 농가에서 꾸준한 하우스 관리로 품질은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다행이군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 이 밀양 가지가요,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에서 좀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좀 어떤 이야기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밀양시에서 그 밀양 농협과 함께 이제 그 대형마트 직거래 판촉 행사를 전개해가지고요. 대형마트 납품 물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11월 초에 3천 상자를 판촉 행사를 진행해서 호응이 좋아가지고 현재는 한 하루에 150상자 정도 꾸준히 납품해 오고 있으며 네. 또 내년에는 물량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렇다면 이제 밀양가지의 이 수출 이야기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최근에 이 가지가 수출 효자 종목에도 이름을 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가지의 이 수출 정도, 주 수출지는 또 어딘지 물량까지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가지 수출 물량의 90%는 수출 대상국은 일본입니다. 일본이군요. 네. 작년에 27톤 정도 규모가 수출됐고요. 예. 금년에는 작년보다 25% 늘어난 33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올해 농사 좀 대체로 어땠다고 좀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가지 농가뿐만 아니라 네. 과채류 농가, 또 과수 농가들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네. 가지 부분에서는 8월 초에 이제 홍수출하로 인해서 산지 폐기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또 집중호우나 병충해 발생들도 많았습니다. 다사다난했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잘 극복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산지 폐기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속상했거든요. 애호박도 그렇고 지금 가지도 그렇고요. 참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농사는 좀 잘 돼야겠어요. 그럼요. 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아직 다사다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올 겨울 또 굉장히 추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추위가 예고되는 이번 겨울, 가지 농가들이 이 부분은 좀 유의해야 된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점을 꼽아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점은 시설 내 온도와 습도의 변화를 가급적 적게 해서 과실에 수분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 관리를 잘하는 것인데요. 네. 시설 내부가 너무 고온이면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고 토양 온도가 너무 낮으면 생육 상태가 불량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또 흐린 날이 많아서 햇빛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가지 착색 유지를 위해서 투광성이 좋은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꼭 잘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내년 가지 재배 면적은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작년 통계가 한 619헥타르 정도로 재배 면적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그보다는 조금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아서 생산량이 10% 정도 감소한 반면 가격은 9.5% 상승해서 농가 소득은 약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내년에는 재배 면적 증가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또 뒤로 하고 내년 농사를 위해서 어떤 예방 조치가 필요한지 또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노지 가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와 같은 기상 악화가 내년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충해 발생에 대비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예. 시설 가지 농가는 하우스 환경 관리와 착색 증진을 위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가지 수치 가격을 높이는데 주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뭐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지 반입량과 시세 앞으로 좀 어떨까요? 하루에 적으면 25톤, 또 많으면 50톤 정도 반입되고 있는데요. 네. 12월 하순까지 일평균 한 36톤 정도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세는 다소 높은 수준인데요. 네네. 하순으로 갈수록 약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네네. 8kg 상품 기준 28,000원에서 3만 원, 중품은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정도로 약보합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간의 시세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중 분석 나온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서 소매가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소비자들을 위한 소매가 화면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을 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는 2,816원에 판매됐습니다. 감자 수미 품종 100g 상품 기준 438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이어서 건고추 양건 보겠습니다. 600g 상품 기준 평균가 19,836원입니다. 건고추 화건은 600g 상품 기준 평균가 17,418원입니다. 다음은 갓입니다. 갓은 1kg 상품 기준 평균가인데요. 3,258원입니다. 다음은 고춧가루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2,393원 기록했습니다. 깻잎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값은 1,635원 판매됐습니다. 꽈리고추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028원 기록했습니다. 느타리버섯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000원입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243원입니다. 가을무입니다. 1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1,440원입니다. 미나리 살펴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8,626원입니다. 밤고구마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5,483원에 거래됐습니다. 방울토마토 1kg 상품 기준 6,955원 평균가에 판매가 됐습니다. 오이 가시오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8,455원입니다. 오이 다닥이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8,560원입니다. 적상추입니다. 100g 상품 평균가 704원입니다. 청상추 100g 상품 평균가 714원입니다. 청양고추 100g 상품 평균가는 891원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풋고추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838원 판매됐습니다. 호박 주키니입니다. 주키니 호박 1개 상품 평균가 1,274원입니다. 네, 축산물도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오늘 8,294원에 판매됐습니다. 전일과 같은 가격입니다. 네, 한우 불고기도 보시죠. 기준 똑같고요. 오늘 4,338원이네요. 돼지 삼겹살도 보시겠습니다. 100g 기준 오늘 1,746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입니다. 100g 기준이고요. 역시나 전일과 같은 가격입니다. 1,677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벌써 연말이다 보니까 12월이다 보니까 달력이 이제 한 장 남았잖아요. 네. 이제 벌써부터 내년 달력을 구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독특한 달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북 진안군이 영농 정보를 담은 2019년 행정 달력을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하는데요. 행정 달력에는 국민들이 꼭 확인해야 할 시기별 사업 신청 기간부터 주요 행사 일정까지 월별로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요. 식량 작물부터 과수 원예 작물, 축산 특용 작물, 농장업 등요. 농가에서 월별로 꼭 알아야 할 영농 정보도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뭐 달력 보시면서요. 군정과 영농 정보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농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행정 달력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도 발급이 되면 농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품목연합부의 서울수 팀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 유자, 브로콜리 시세 정보 가지고 내일 역시 오후 7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방송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도 같은 시간 오후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